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민선 8기가 어느덧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별로 민선 8기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 달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고흥군. 2030년 인구 10만 명 달성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해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를 두고 여명 직전의 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중점으로 추진한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은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 주민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3대 미래 전략과 3대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2030년부터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여건이 된다면 공유에도 지금의 유입 인구보다는 훨씬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6개 핵심 과제의 국정 과제화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포함해 미래 비행체 산업 허브 육성과 국립 다도해 산림유치원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반영된 세부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과 달리 지지부진한 지역 사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강 특화 농공단지는 시행사 재정난으로 공사가 또 중단된 상태고 공모를 냈지만 우주랜드 민간 사업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 놓으면은 이제 물론 이제 경제 문제도 있죠. PF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다른 투자 의향 기업을 지금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군수는 또 가구당 60만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한 국민에너지연금 지급과 제2우주센터 유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교육회의와 전교조 전남지부 등 단체들이 전남교육청의 수능 통계 발표와 관련해 성과 홍보를 위한 무책임한 왜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교육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수능 성적의 하위권이 줄고 상위권이 늘었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왜곡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착오가 발생한 것이었다며 즉시 정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고수온 피해를 겪은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이 여수에서 고수온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으로 97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여수 앞바다입니다. 지자체의 피해 복구액만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에 해수부 주관으로 재난 대응 훈련이 마련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온 상승에 취약한 어종인 조피볼락이 그물 속에서 펄떡입니다. 떼죽음을 막기 위해 물고기를 바다로 긴급 방류하는 겁니다. 차광막, 액화산소도 물고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고수온 대응에 필수입니다. 고수온주의보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차단강을 설치하거나 한낮에는 이렇게 액화산소를 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7월부터 고수온 시기가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액화산소 공급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소 공급기 가동,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등 총력 방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양 재난인 적조를 막기 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방제선이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고 출동한 민간 어선들은 황토가 고르게 퍼질 수 있게 바다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다음 달부터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 훈련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재예방 장비를 확충하고 또 발생이 되기 전에 물고기들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수산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에 이어 올겨울 저수온까지 겹치며 여수 지역 양식장 규모는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양시가 삼화섬과 달빛해변 일대에 대한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는 해빛1호의 핵심 친수 공간인 삼화섬을 중심으로 달빛해변 일원에 무빙라이트, 미디어 파사드, 캐릭터 조형물 매도리 조명 등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는 달빛해변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해 밤과 낮의 구분 없이 바다를 조망하며 산책하고 버스킹, 미디어 아트 등 감성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여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먹개비에서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15,000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선착순 2,0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공공배달앱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테마로 새로운 국제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남해안과 여수가 이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됩니다. 여수시는 선박남해와 COP33 이후 여수를 해양관광 마이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컬 이니셔티브, 이른바 지역 주도권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남해안권 해양관광 마이스 도시 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해양을 지키는 로컬 이니셔티브입니다. 민관 산학의 협력을 통해 섬과 해양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역 마이스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국제회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고민했다면 이번 포럼은 새로운 국제회의 의제를 만들어 이를 남해안이 선도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해양 환경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양환경 전문가와 관련 단체,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와 해양에 대한 지역 주도권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특히 기후위기를 공동 관심사로 남해안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주제 키워드인 반려해변과 슬로우피시는 기후위기와 해양 보존에 대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업자원과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적절한 이슈였습니다. 오신 분들의 그런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서 논의되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여수시가 이제 선박람회 개최나 또 앞으로 그 콥 33 유치 이런 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섬 박람회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어 남해안과 여수가 주도하는 해양 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해양 관광 분야를 넘어 또 다른 테마의 로컬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경자청이 광양만권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만권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법률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지원이 광양만권 산업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위의 지뢰밭, 일명 포트홀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역 대학의 연구진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교통량과 차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포트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광주 송정역 부근에서 발생한 포트홀 분석 자료입니다. 도로를 따라 빼곡히 늘어선 점들이 모두 포트홀로 5톤 이상의 대형 차량과 버스의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지난 2022년과 23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남 산단 인근 도로와 영광으로 빠져나가는 국도 모두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료를 합치면 포트홀 발생 지역이 겹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서혁 교수가 최근 3년 동안 광산구 지역에서 발생한 5,500여 개의 포트홀을 분석한 결과로 대형 차량의 이동이 잦은 곳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상에다가 표시를 해보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교차로 구간이라든지 산업단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포트홀 발생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트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도로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트홀이 발생하면 보수만 하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지만 스마트폴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교통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 요인과 위험 인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수 있고 포트홀 위험 지도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폴을 반영을 했었을 때 단순히 뭐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 위험 구간에 대한 특정 위험 구간에 대한 뭐 추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도로 위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포트홀.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폴을 이용한 예측 기술의 발달로 포트홀을 통제할 수 있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10번째 관광 웹드라마가 어제 시사회를 갖고 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웹드라마 그림자는 MZ세대의 휴먼 판타지 드라마로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는 빛의 산물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7월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딜라이브 OTT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 신짓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하멜까지 총 9편의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해 국내외 웹페스트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 가격 업소의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착한 가격 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업소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